플러스 a에 3x 플러스를 곱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뭐 소리나? 네, 무음해 주세요. 자, 이렇게 곱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잘못해서 개수를 바꿔서 곱한 거죠. 4x 플러스 a에다가 5x 플러스 3을 곱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결과가 20x 제곱 7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됐답니다. 하지만 뭐 잘못 곱했지만 a가 잘못된 건 아니죠. 얘네 개수를 바꿨었을 뿐이지 a가 잘못된 건 아니었던 거니까. 일단 이 식을 통해서 a를 구합니다. 분배 20x 제곱, 그 다음 이렇게 분배 플러스 12x, 이렇게 분배 플러스 5ax, 이렇게 분배 플러스 3a. 동량 처리 20x 제곱 플러스 12 플러스 5ax, 얘랑 이 식이 서로 같은 거죠. 같다라고 두고 보니까 끝에는 상수항으로 a를 구할 수 있죠. a 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a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은 a 값 구하는 문제인가요? 바르게 전개항을 구하시오. 그럼 이건 필요 없겠네요. 어차피 바르게 전개한 거니까 제가 필요한 거죠. 그럼 집어넣으라는 얘기네요. 4x a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1, 3x 플러스 5. 얘를 분배하게 되면 12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20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계산해보면 20 빼기 3이니까 플러스 17x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한 결과값이 됩니다. 설마 계산해서 풀진 않았겠죠? 계산기 두드리시고, 이런 뭐 계산기 두드리다 걸리면 손가락 문지른다. 곱셈공식을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배운 곱셈공식이니까. 근데 곱셈공식에 저런 걸 곱하는 공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뭐. 2를 만약 a로 두고 1을 b로 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걸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었나? 없었어요, 이런 거는 공식이. 근데 일단 먼저 이 문제는 2가 계속 거듭제곱되어 있는데 1은 왜 거듭제곱 안 되지가 아니고 1도 상황에 따라서 거듭제곱할 수 있어요. 실제로 1도 필요하면 저 앞에 있는 지수랑 똑같이 거듭제곱을 갖다 붙여도 된다는 뜻이고, 이게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곱셈공식 중에 이런 거 있었죠. a 빼기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거를 분배하게 되면 어떻게 됐었나요? 이렇게 됐었죠. 그럼 이거를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 플러스 1 앞에다가 일단 쭉 써볼까요? 자, 이 앞에다가 내가 얘를 붙입니다. 왜? 이렇게 붙이면 얘네들이 모여서 위에는 이 곱셈공 중에 합차의 곱셈공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만큼 가로 앞에 이만큼을 썼다는 얘기는 이만큼을 곱했다는 얘기인데, 없던 숫자를 내 마음대로 곱해도 됩니까? 됩니다. 왜죠? 2 빼기 1이 얼마예요? 1이잖아. 1은 내 마음대로 곱해도 되지 않나? 1은 곱해도 값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만 딱 붙였더니 요거 두 개 곱하면서 뭐가 되죠? 2의 제곱, 합차죠? 위에 있던 거?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1의 제곱은 붙이나 마나죠, 사실은. 네. 붙이나 마나라? 그냥 1은, 여기는 제곱은 뺄게요. 이렇게. 또 다시 얘랑 두 번째 가로를 묶습니다. 순서대로. 뒤건 놔두세요, 아직까지는. 묶었더니 또 뭐가 되죠? 또 합차가 돼요. 2의 제곱, 2의 제곱. 1,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앞에 있는 2의 제곱. 2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근데 이런 제곱 붙이라만 하니까. 이렇게 붙였더니 얘가 다시 뭐가 되나요? 2의 제곱이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얘랑 다시 얘를 붙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가로 얘를 붙여요. 그럼 또 합체가 되죠. 2의 4제곱, 2의 4제곱, 1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앞에 있는 2의 4제곱의 제곱, 2의 4제곱의 제곱이면 2의 8제곱이다. 6제곱이 아니고 2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마지막 거랑 붙여요. 2의 8제곱 플러스 1. 그럼 최종 결과는 2의 8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정답 2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게 정답이다. 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여러분들은 응용의 천재니까 지금 연습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2 플러스 1일 땐 저랬죠? 2 플러스 1이 아니면 3 플러스 1, 3의 제곱 플러스 1, 3의 4제곱 플러스 1, 3의 8제곱 플러스 1. 자, 이거 풀어보세요. 이 답이 무엇인지. 시간은 위랑 비슷하니까 2분 드려볼게요. 이 답이 맞습니다. 이거 맞추신 분? 한 분? 아쉽네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맞힌 게 어딥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여기는 위에랑 비슷했었죠? 이걸 합차가 성립하려면 뭘 곱해야 돼요? 이렇게 곱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붙이면 여기 부 반대인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곱하면 3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곱하면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마지막은 3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어떤 숫자를 곱해놨잖아요. 근데 아까는 2 빼기 1이 1이기 때문에 곱해도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3 빼기 1은 2잖아. 흰색식에다가 원래 없었던 2를 곱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2가 곱해진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2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2분의 1을 곱한다. 혹은 분모에다가 2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약간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문제 질문이요? 16부터 먼저 합시다. 다음 그림은 한 칸이 일식인 모눈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죠. 각각 A, B의 위치를 찾고 그들을 곱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 풀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무리수를 잡을 때는 중심, 방향, 이 방향은 중심을 기준으로 방향, 그 다음에 길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P부터 찾아볼까요? P라는 점을 찾으려면 누가 움직인 거냐면 얘가 움직인 거죠. 얘가 누구냐면 이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가 수직선에 찍혀있는 점이 원의 중심이라 생각하시고, 점 P의 좌표는 중심 2, 그 다음 점 P의 위치가 2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막대기 길이 구할 때는 무슨 정리를 이용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1, 피타고라스. 이게 x라고 둔다면 x제곱은 3의 제곱 9, 1의 제곱 1, 합치면 10. 그래서 10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니까 x값은 루트 10이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막대기 길이가 루트 10이다. 점 P의 좌표는 2 플러스 루트 10이고, 그럼 반대로 점 Q의 좌표는, 점 Q가 어디가 돌려서 내려온 거냐면 이 막대기죠. 이 막대기 중심이 2에 있네요. 2를 기준으로 왼쪽에 마이너스 막대기 길이 루트 10. 똑같은 길이잖아요. 네. 그럼 남은 건 둘을 곱해라. A는 2 플러스 루트 10, Q가 이제 점 B죠. 2 마이너스 루트 10. 둘을 곱해라. 합차의 곱셈 공식. 앞에는 2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는 루트 10의 제곱. 4 마이너스 10. 정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 다른 문제? 아까 이게 10 몇 번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19번이요. 4 마이너스 루트 7의 정수 부분 A, 소수를 비례하고 있을 때 저기다 집어넣고 뭐 유리화를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자, 그러려면 정수, 소수 구분해야 되죠? 정수, 소수. 소수는 전체 숫자 4 마이너스 루트 7에서 위에서 구한 정수 값을 빼내면 소수가 나오겠죠. 야, 이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금색이야. 파리 같은데, 파리, 일반 파리를 한 10분의 1로 줄여놨어.
근데 얘가 색깔이 금색이야. 오, 신기했어, 좀 전에. 그럼 T가 금색이요? 금색인데. 정수, 여기 또, 여기 와 있어. 얘가 좀 현란해서 집중이 잘 안 됐는데. 3-루트 7. 대충 근사값을 알면 된다고 그랬죠? 원래는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제일 간단한 건 그냥 근사값을 빨리 구하시는 게 나아요. 루트 7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대략 몇 점 얼마 이렇게? 2점 얼마. 그러니까 루트 4보다는 크잖아. 근데 루트 9인 3보다는 작으니까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2점 얼마. 그럼 4에서 2를 빼면 4인데, 아니 4에서 2를 빼면 2인데 좀 더 뺐죠? 그럼 이 숫자 전체는 1점 얼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수는 1이겠죠? 그럼 여기서 1을 빼내게 되면 이제 소수가 나온다 뜻이니까 3-루트 7이 되고, 정수를 책에서는 A라 불렀고 소수를 B라 불렀으니까 각각에다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A, 2A, 2, 마이너스 B, 3 플러스 루트 7분의 1. 습관적으로 큰 수를 앞에다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덧셈일 때는. 그럼 루트 7 마이너스 1분의 1. 유리와시오. 여기다 뭘 곱하죠? 루트 7 플러스 1을 곱하죠? 얘도 루트 7 플러스 1을 곱합니다. 분모는 루트 7의 제곱 7, 1의 제곱 1 빼면 합차로 계산하는 거니까 6분의 루트 7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큰 수를 앞에다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건 바꿔 쓰는 게 좋아요. 덧셈이니까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 없겠죠. 얘도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이게 더 계산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써놔요. 큰 수를 앞에 쓰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는 이거 저번에 그때 선생님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고 단박에 수를 보면 답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유리화하면 여기다 뭘 곱해야 되죠? 루트 2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죠. 그럼 분자도 루트 2 마이너스를 곱하는데 분모는 합차로 계산되잖아요. 루트 2의 제곱 2, 1의 제곱 1. 루트 1이다. 그럼 2 빼기 1이니까 분모는 1이 돼서 안 써도 그만. 그럼 남아있는 거는 분자만 쓰면 되는데 분자는 1에 루트 2 마이너스를 곱해줬으니 저게 정답이다. 이거는 이제 유리화를 안 하고 빠르게 답을 처리해야 되죠. 그럼 얘도 답이 얼마예요? 이게 답이겠네요. 보나마나. 그 다음 뭐가 답일까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답이겠죠? 가운데 다 덧셈이잖아요. 이거랑 더하기 이거랑 더하기 이거랑 더하기 쭉 해서 여기까지 보나마나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가 답일 겁니다. 근데 지워지는 겠죠? 앞쪽 가로에 앞, 뒤쪽 가로에 뒤 지워져요.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이렇게 지워지겠죠. 순서대로 지워질 테니까요. 남아있는 거는 맨 앞에 루트 1 플러스 맨 끝에 루트 100 마이너스 1 플러스 10 정답은 9 이렇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저기 선생님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잖아. 애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내가 다 질문 받아주는데? 그래도 질문이 많아요. 자, 이 넓이 구하신 분은 그럼 어떻게, 넓이 구하신 분 여쭤봅시다. 넓이 구하신 분은 어떻게 구했어요? 이렇게? 네. 나눠서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더했다. 네,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좀 헷갈리죠. 이 길이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덧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저절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다시 여기 넓이. 여기는 정사각형을 계산할 때 루트 플러스 3의 제곱할 때는 우리가 지금 두 항의 제곱의 합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두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 그럼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뒤에. 플러스 더하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5 더하기 9, 14. 더하기 6루트 5. 이게 14 플러스 6루트 5. 여기 넓이는 가로 길이가 이거고요. 세로 길이가 이거죠. 곱하다 보니까 합차네. A, B, B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 루트 18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 그럼 18 마이너스 7, 11. 여기는 11. 따라서 남은 거는 두 개 넓이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15, 25 플러스 6루트 5. 이렇게 답이 되겠지요. 어떨 때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어쨌든 이거는 세로로 자르냐 가로로 자르냐 차이점이 있지만 자르긴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근데 어떤 문제는 이걸 메꿔 넣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메꿔 놔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큰 사각형에서 여기는 이 부분을 빼내시는 거죠. 그럼 저기 넓이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저렇게 자르는 게 더 쉽고 어떤 문제는 이게 더 쉽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를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고, 혹시 만약에 이 문제가 넓이가 아니고 둘레를 구하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색칠한 도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은근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둘레를 구하는 문제가 되면 여기를 그냥 통칭해서 여기는 루트 5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걸 A라고 합시다. 여기는 이 길이를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걸 그냥 B라고 합시다. 그럼 이 도형의 둘레는 여기는 뭐라 쓸 수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B로 쓸 수 있죠. 그럼 A 플러스 B가 몇 개인가요? 저희? 두 개입니다. 두 개. 여기도 A 플러스 B가 되거든요. 이것도 A 플러스 B가 되고. 그러니까 A 플러스 B 두 번 더해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그냥 C라고 합시다. 그럼 도형의 둘레를 구하려면 다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덧셈해야 될 텐데 얘네 둘이 더하면 다시 뭐가 되죠? C가 됩니다. 결론은 2C가 되는 거죠. 그래서 2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 곱하기 A 더하기 루트 5 플러스 3 더하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양이 안 이뻐서 그렇게 의미가 없는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더해보면 루트 18 마이너스 루트 7 그다음에 이거 C를 더해보면 플러스 루트 18 플러스 루트 7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2 곱하기 루트 5 플러스 3 플러스 얘가 3루트 2가 두 번 덧셈 되니까 6루트 2 이게 둘레입니다. 이렇게 덧셈 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면 돼요. 뭐 그렇다는 거죠. 둘레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 다음 그림은 수직선 위에서 한 변결의 1인 정사각형을 그린 거죠. PQ, PA, RS, RB 길이가 서로 같을 때 AB의 좌표점을 각각 구하시오. 이거 아까 말한 중심 방향 길이죠. A를 먼저 구하려면 A가 움직인 이 막대기 중심 마이너스 1 방향 걔보다 오른쪽 플러스 막대기 길이 한 변길 1인 정사각형 대각선 길이는 얼마라고 그랬죠? 이거 그때 외우라고 한 것 같은데? 외우라는 얘기 안 했나요? 한 변길 1인 대각선의 길이는 한 변길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루트 2 외우라고 했었어요. 이거 외우세요. 루트 2 B는 B가 찍히기 위해서 움직인 위치가 여기고 막대기는 여기 있고 막대기 중심이 3에 찍혔네요. 그러니까 B는 3 위치는 왼쪽 마이너스 막대기 길이 루트 2 그래서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 네, 이게 1번 답이고 A, B에 대항하는 수를 각각 A하고 B라고 부른 다음에 B분의 A 값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이거는 습관적으로 앞에 있는 수를 큰 걸 쓰는 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꿔 쓰도록 할게요. 유리화를 하라는 얘기죠.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루트 3의 제곱 3 루트 2의 제곱 2 빼면 1 생략 그럼 분자만 계산하면 되겠죠. 곱하면 루트 6 이건 뭐 곱셈 공식 적용 안 되죠. 다 틀리니까 이렇게 곱하면 루트 2의 제곱 2 이렇게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답이네요. 그냥 뭐 같은 루트로 묶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설명합시다. 어차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잠깐의 개요만
인수분해와 인수와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죠? 어디서 들어봤나요? 소인수분해 할 때 들어봤었죠? 소인수분해. 요때 들어봤어요? 소인수분해. 그 중에 이제 인수분해라는 단어인데, 인수분해는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곱의 형태로 묶어주는 방식을 보통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얘를 이렇게 분배 법칙 중에서 나열합니다. 그때를 보통 전개한다고 그러죠. 혹은 그 전개하는 과정을 공식화할 수 있는 게 곱셈 공식이에요. 저걸 풀어서 나열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나오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풀어있는 과정은 전개, 얘를 전개식, 이 과정을 공식화한 게 곱셈 공식인데 반대로 하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반대로 이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원래는 누구와 누구의 곱인지를 이렇게 밝히는 과정, 얘를 인수분해라고 불러요. 정의가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이 방식을 인수분해라 말하며, 그때 곱해져 있는 이 하나하나의 가로 곱하기 되어 있는 이 하나하나의 덩어리 혹은 개체들을 우리가 인수라고 부르죠. 인수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 다항식 곱으로 나타낼 때 처음에 전개하기 전에 있었던 저 각각의 다항식들을 보통 우리는 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인수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소인수는 소수의 곱의 형태로 어떤 자연수를 소수들의 곱의 형태로 바꾸는 게 소인수분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인수분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분배하는 건 쉬운데 반대로 이게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누구를 분배하면 얘가 나온 거죠? 그 분배되기 전 과정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이건 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전개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건 좀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제 그 과정을 우리 이제 천천히 밝혀갈 거고,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를 찾는 겁니다.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인수를 모두 고르시오. 곱하기 되어 있는 하나하나는 다 인수가 됩니다. 그럼 A 곱하기 B 곱하기 A-1, A-B. 그럼 얘도 인수, 얘네들이 붙인 것도 인수, 얘도 인수. 이렇게 붙인 것도 인수, 이렇게 붙인 것도 인수예요. 그렇죠? 그럼 A가 인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A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얘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뭘 곱하면 되냐면 B 곱하기 A-B라는 가로를 곱하게 되면 이게 나타나죠. 그럼 뭔가랑 곱해서 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얘는 주어져 있는 다항식의 약수 혹은 근데 수에서는 약수라 쓰지만 문자 이상의 숫자에서는 보통 약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인수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럼 이건 맞고 B제곱? B제곱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B가 하나밖에 없는데 벌써 두 개나 곱해놨잖아요. 뭘 더 곱한다고 해서 얘가 만들어지진 않죠. 얘는 인수가 아니에요. AB? 그렇죠. 얘를 곱하면 주어진 관계식이 만들어지니까 얘는 인수가 맞고 A-B 맞고요. A 곱하기 A 플러스 B는 아니죠. 플러스는 없어요. A 플러스 B는 여기 없습니다. A 빼기 B에다가 B를 곱한 거는 얘랑 곱한 거니까요. 네, 이건 인수가 되겠죠. 이렇게 인수를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뒤에 공통인수.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이제 분배 법칙을 배웠잖아요. 이것. M 곱하기 A 플러스 B. 얘를 분배하게 되면 MA 플러스 MB가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이걸 프로에치는 전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역으로 바꾸는 방식.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누군가의 곱으로 처리됐을 때 그 곱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인데, 이게 뭘 곱했어야 되는 겁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도 M이 곱해져 있고 얘도 M이 곱해져 있죠. 왜 M이 두 번 곱해져 있지? 아, 분배됐었던 거구나. 분배하려면 곱하기 가로가 필요하죠. 그 가로 안에 M 빼고 A 쓰고 M 빼고 플러스 B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곱하기를 생략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주어져 있는 전개된 다항식을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이게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를 찾는 겁니다. 모든 항마다 혹시 같은 수나 같은 문자가 곱해져 있다면
걔를 먼저 빼내시고 나머지 그 차후에 다른 인수분해를 진행하신다.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죠. 다음은 인수분해 하시오. 이건 A가 겹쳤죠? A 곱하기 B, A 곱하기 C니까 얘는 보나마나 A가 곱하기로 빠져나오고 가로 안에 B-C. 줄여 쓰게 되면 A 가로 B-C.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빼낸다고 치고 4와 8은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는 최대 공약수를 찾으시면 되죠. 4가 곱해져 있어요. 그거 보면 여기 A제곱, 얘는 A 하나. A는 최소한 하나는 같이 곱해져 있죠. 이게 공통인수예요.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여기 뭐가 남습니까? 여기 있는 수를 마이너스 4A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A가 남겠죠. 마이너스 8A를 마이너스 4A로 나누면 플러스 2가 남죠. 혹시 확인하고 싶으면 다시 분배해 보시면 돼요. 이거 분배하면 얘가 나오고 분배하면 얘가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 잘 됐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인수분해는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숫자는 겹치는 게 없죠. 근데 A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A가 겹쳐요. 나머지는 겹치지 않죠. 그럼 공통인수 A를 빼내게 되면 가로 쳐야죠. 남는 게 2B, 마이너스 Y, 플러스 3Z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6, 3, 9 최대 공약수 3이죠. 3으로 묶을 수 있어요. 요 A제곱 B, AB, B제곱 얼핏 보면 뭐가 묶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히 다 묶이지는 B가 묶이죠. A는 묶이다 말아요. 얘는 A제곱, 얘는 A, 얘는 A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B, B제곱. B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럼 B를 뺍니다. 그럼 3B를 공통인수로 빼냈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해보면 모든 항을 3B로 나누어서 가로 안에 쓰시면 돼요. 그럼 얘를 3B로 나누면 2A제곱이 남고 얘를 3B로 나누면 플러스 A가 남고 얘를 3B로 나누면 마이너스 3B가 남죠.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는 비슷하고요. 가로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좀 헷갈리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3번. 위아래 두 개 해볼까요? 네. 1번, 3번. 1번. 선생님,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는 공통인수가 없습니다. 없죠. 근데 보니까 가로 자체가 겹치네요. 똑같은 가로잖아요. 이거 왜 가로가 겹치지? 가로인 x 플러스 y를 분배한 거예요. 누구한테? 분배하려면 가로가 필요하고 그 대상이 A, 그 대상이 B인 거죠. 그래서 가로 자체를 그냥 통으로 이렇게 분배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통으로. 그럼 저 모양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이 전개되어 있었던 가운데가 더하기 빼기 묶었다는 얘기는 이건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에요. 그 다항식을 완벽히 곱의 형태인 x 플러스 y와 a 플러스 b 곱으로 완벽히 처리했죠.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번이 좀 까다로워요. 3번은 a와 3b는 겹치는 부분이 없고 x-y랑 y-x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지는 않다 보니까 이거는 공통인수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걸 아셔야죠. y-x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이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x 여기 있죠? 이 마이너스 분배하면 플러스 y 여기 있네요.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이 묶기 위해서 앞뒤의 순서를 바꿉니다. x 마이너스 y 대신에 덧셈일 때는 앞뒤의 순서를 바꿔도 크게 문제 없는데 뺄셈일 때는 앞뒤의 순서를 바꿀 때는 바깥으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뺄셈에서 앞뒤 항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앞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다시 일로 분배하면 이 모양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니까 이제 공통 부분이 보이죠. x-y가 겹쳐네요. 그러니까 단항이 겹칠 수도 있지만 얘처럼 다항이 겹칠 수도 있어요. 가로 자체가. x-y와 겹쳤고 공통인수를 빼내게 되면 항상 가로를 치시고 그 대상은 A, 그 대상은 마이너스 3B에 분배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전개되는 다항식이 얘랑 얘랑의 곱의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인수분해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할 수 있겠나요? 네. 처음에는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인수분해라는 게 어차피 전개하는 과정을 역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알아두시면 인수분해는 저절로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반대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를 인수분해하시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전개하면 이런 모양이 나온지를 찾아란 뜻이니까 당연히 얘를 전개되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b, 이거 a가 빠졌네요. 2ab 플러스 b제곱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그건 a 빼기 b의 제곱이 되겠죠. 얘를 분배하면 얘가 나온다는 뜻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마찬가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도대체 누굴 분배하면 저렇게 나옵니까? 물어봤죠. 저렇게 제곱만의 제곱이 나올 때는 합차지 않았었나요? 합과 차의 곱. 맞죠? 3번, 4번은 따로 공식이 따로 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일단 좀 이따 저거는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1, 2, 3번 기본적으로 공식이 자주 쓰이는 저런 것들은 반대 역과정을 잘 이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1번은 도대체 누굴 분배하면 저런 모양이 나오죠? 1번.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은 1차식과 1차식을 곱했을 때 2차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x제곱이 두 번 나왔으니, x제곱이 나왔으니까 x가 두 번 이렇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곱해질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모양이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뒤에 있는 항 플러스 뒤에 있는 항 제곱. 딱 이 모양 아닌가요? 그렇죠.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에 있는 x와 뒤에 있는 4의 곱. 그럼 8x. 뒤에 있는 4의 제곱. 그럼 이 모양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x 플러스 4의 제곱일 때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요? 얘는 2x를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x 곱하기 1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모양을 보시면 돼요. 이건 근데 언제 나왔던 모양이냐면 이때 나오는 모양이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a 빼기 b의 제곱이 된다. 얘는 2x 빼기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표현이죠. 약간 짜맞추는 거, 곱셈공식 역으로 짜맞추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a를 앞에 있는 항으로 보고 뒤에 있는 16분의 1을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운데 이게 맞는지 봐야 되죠. 2 곱하기 여기 제곱 밑에 있는 a 곱하기 제곱 밑에 있는 4분의 1. 맞나? 맞네요. 2와 4분의 1 곱하면 정확히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딱 이 꼴에 맞네? 이 꼴에 맞다는 얘기는 이게 플러스인 이 꼴에 맞다는 뜻이겠죠. 그럼 a와 b, a는 이거고 b는 4분의 1이죠. a 플러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4번은 공통인수가 있잖아요. 지금 처음에 1, 2, 3번 풀 때는 공통인수를 신경 안 썼던 이유가 뭐냐면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쓴 겁니다. 근데 얘는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를 바깥으로 빼냅시다. 공통적으로 마이너스가 모두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로 나누고 마이너스로 나누고 마이너스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항을 봤더니 이게 x라는 항의 제곱, 얘는 6의 제곱. 그럼 가운데 이 모양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제곱 밑에 있는 6. 이런 모양 아닐까요?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을 완전 제곱씩 묶을 수 있죠? x 마이너스 6에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곱셈 공식을 역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 앞에 뭐 붙었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붙었네요. 이 정답은 이걸 인수분해하면 여기가 완벽한 인수분해 마무리 해결법이다 라는 거죠.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도 완전 제곱식은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전체식의 제곱 이런 모양.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그럼 여기 뒤에 뭐가 왔어야 되냐고 묻는 건데 앞에 있는 건 당연히 x의 제곱일 테고 가운데 있는 항은 플러스 2 곱하기 완전 제곱이니까요. 2가 붙어야 될 테고 제곱 밑에는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뒤에 있는 항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모라고 합시다. 플러스 얘는 세모의 제곱 이런 꼴이 오겠죠. 그래야 완전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뭘로? x 플러스 세모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근데 결국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2 곱하기 x 곱하기 세모가 10x가 되려면 저 세모는 5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 5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5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25가 갑니다. 그래서 얘는 뭐의 완전 제곱이 되냐면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꼴로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밑에 거 잘 보세요. 근데 이건 방심하기 쉽습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고? 완전 제곱식은 앞에 있는 게 어떤 항이 두 번 곱해져 있는 제곱이 돼야 되고, 뒤에 맨 끝에 있는 항도 어떤 항이 두 번 곱해져 있는 제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6b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가운데는 보나마나네. 플러스 2 곱하기 요 제곱 밑에 있는 a 곱하기 요 제곱 밑에 있는 6b를 곱한 항이겠지?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a 곱하기 6 곱하기 b니까 12ab일 거야. 이렇게 쓰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이게 왜 반만 맞고 반은 틀리냐면 이것도 있거든요. 이 식을 만들 때 a제곱 여기를 마이너스 6b의 제곱 마이너스 6b를 제곱해도 플러스 36b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6b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a제곱 플러스 12ab 플러스 36b 제곱으로 표현되고, 이건 다시 a 플러스 6b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써지는 꼴이었다면 a제곱 마이너스 12ab 이렇게 되고, 얘는 뭐의 완전 제곱이 되냐면 a 마이너스 6b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제곱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제곱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는 가운데 부호가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 결국은 네모에 올 수 있는 답은 그럼 뭐예요? 네모에 올 수 있는 답은 이 두 개가 다 답입니다. 끝에는 무조건 플러스로 와야 완전 제곱이 되는데, 가운데 있는 항은 부호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네모, 가운데 있는 항은 그냥 플러스만 오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와야 돼요. 선생님, 옆에 플러스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약간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는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연결시켜주는 그냥 연결 부호일 뿐이지, 이 a, b의 개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양이라고 합니다.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두 개가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운데 있는 항은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끝에는 무조건 플러스지만 가운데는 답이 특별함은 없으면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고, 이거 합차죠? 항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좀 전에는 답이 온다 항이 세 개짜리입니다. 이건 내는 항이 두 개입니다. 이건 도대체 누구를 제곱한 겁니까? 누구를 전개한 건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계산한 거겠죠?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이건 뭘로 인수분해했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합차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으로 합차로 인수분해돼요. 그럼 제곱 밑에는 x와 1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 있는 문제의 구조는 일단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걸 a, b로 보지 마시고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은 제곱 밑에는 네모와 세모를 한 번은 더하고 네모와 세모를 한 번은 뺀 것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이 꼴에 맞추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의 제곱입니까? 16은 제곱이 안 돼 있죠? 이건 바꿔놔야 돼요. 4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b라는 항의 제곱. 그럼 이 모양이죠. 네모, 세모가 4a와 b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가로 두 군데다 나누었을 때 하나는 4a와 b를 한 번 더해주고 나머지 하나는 4a와 b를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어떤 꼴이 될까요? 그러면 이것도 모양을 맞춰야 되죠.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의 전체 제곱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모양이. 그래야 제곱만의 제곱이 되니까. 합차로 인수분해합니다. 2x 플러스 제곱만의 제곱이니까 얘를 네모 얘를 세모로 본다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면 돼요. 더했던 항과 뺐던 항의 가로의 위치는 바꿔도 되죠. 어차피 곱셈이니까 이게 앞뒤로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가로 앞에 가고 앞에 있는 가로 뒤로 가는 거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상관없다는 얘기죠. 얘는 근데 모양이 안 이쁘죠? 이렇게 바꿔 나와야 돼요. 25y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얘는 5y의 전체 제곱이 돼야 된다. 25는 제곱이 안 돼 있잖아.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일 때는 밑에 있는 5y와 x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준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항 두 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일반적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물론 한두 개는 다 이렇게 되지는 건 아니지만 제곱만의 제곱의 형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마지막 이 유형만 보고 네, 오늘 수업은 정리할게요. 다 하지 말고 끝에 것만 봅시다. 4번 문제. 비슷하니까요. 4번 문제는 선생님 이거는 항이 아까 제곱만의 제곱인 것 같은데 이게 A가 그쵸 A가 잘 보세요. A가 이상하잖아. 4는 제곱수고 16도 제곱수인데 A는 제곱수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죠. 모든 항마다 잘 보시면 4A가 공통인수입니다. 모두 다 곱해지는 순환 문자라는 얘기죠. 4A를 바꿔서 빼야 돼요. 4A를 뺀다? 4A로 나눈다. 그럼 여기는 없어지고 X제곱이 남을 테고 마이너스는 남고 16을 4로 나누면 4가 되고 A 빠져나가면 Y제곱만 남죠. 이렇게.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4A 이 가로 안을 잘 보니까 X가 제곱되어 있고 얘는 4Y가 제곱된 게 아니라고 했죠. 2Y가 제곱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제곱만의 제곱이 됐죠. 그럼 앞에는 4A는 써주고 여기 있는 이 가로를 제곱 밑에는 X랑 제곱 밑에는 2Y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이렇게 빼준 걸로 인수분해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 곱, 얘랑의 곱으로 다 표현됐기 때문에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일단 공통인수를 빼낸다. 그 다음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역으로 계산한 인수분해 공식을 잘